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밀양의 요가 컬처 타운이 한 인도 문화 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요가를 매개로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밀양 요가 컬처 타운 비베카 킴 센터장을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컬처 타운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비베카 킴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먼저 우리 밀양 요가 컬처 타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가 컬처 타운은 밀양의 단장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인도 전통의 요가, 명상, 그리고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한 국제 웰니스 컨텐츠를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주한 인도 문화원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성과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밀양시는 2016년 이제 인도에 있는 요가 과학대학교 비베카난다 요가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또 인도 대사관, 주한 인도 대사관 문화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건강이라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양국이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UN 세계 요가의 날, 그리고 다양한 인도 축제들, 건강 관련된 축제들을 이 요가 컬처 타운에서 밀양시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도 국가 공인 요가 자격증,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YRC 국제 지도자 과정, 그리고 YCB라고 하는 인도 국가 자격증도 요가 컬처 타운에서 전문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럼 밀양 요가 컬처 타운이 문화 외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가 컬처 타운은 핵심은 건강이라는 컨텐츠로 인도의 건강한 문화, 요가, 명상, 아유르베다, 그리고 또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밀양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 유산을 결합해서 국내외 많은 분들께 한 번에 인도의 전통, 그리고 밀양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요가 컬처 타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8일이죠. 밀양 홀리헤이 축제가 이곳 요가 컬처 타운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기까지 좀 센터장님의 노력이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홀리헤이 축제는 인도 전통,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는, 봄을 여는 축제인데, 지금 현재는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 미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많은 나라에서 봄을 알리는 축제로 많이 개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가 컬처 타운에서 이번에는 인도 주한 인도인들 커뮤니티랑 같이 밀양시 의회와 함께 요가 컬처 타운에서 또 밀양의 봄을 알리는, 또 한국의 봄을 알리는 축제를 오픈해 이제 개최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밀양 시민분들,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많은 또 관광객분들, 그리고 또 외국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봄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커뮤니티, 또 외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도 문화원과 대사관하고도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홀리헤이 축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홀리헤이 축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홀리헤이는 컬러, 그러니까 봄의 다양한 색을 이제 표현하는 컬러 축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축제는 봄을 열고 알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격차 없이 함께 봄을 함께 알리는 축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가 컬처타운이 이제 밀양을 넘어서 국제적인 요가 웰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곳에서 요가 컬처타운에서 먼저 이색적인 이제 공간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색적인 인도의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유르베다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밀양의 자연과 연계한 그리고 밀양의 건강한 먹거리와 연계한 그리고 밀양의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실제로 국내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벽이 낮은 요가부터 시작해서 밀양의 건강한 웰니스 문화들을 같이 결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하얀 매화꽃이 경남 양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드디어 기다리던 양산 원동 매화 축제가 막을 올리는데요. 현재 꽃은 얼마나 피었는지 또 어떤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양산문화재단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김말분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양산 원동 매화 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축제 일정과 특징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2026년 원동 매화축제는요, 3월 7일 토요일부터 3월 8일 원동역과 주말장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 14일, 15일은 원동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주말장터의 무대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징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개화가 좋아서 축제 오시면은 순매원과 상포 다목적 광장의 매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동마을 일원에서는 원동의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 그리고 다양한 체험 전시들, 그리고 원동의 특산물로 만든 미식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양한 저희 맛집 같은 소개하는 것도 있어서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재 매화 개화 상태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피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원동 찾아주시면요. 원동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순매원에는 매화가 한 70% 정도 개화되어 있고요. 상포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서 소담한 매화들이 많이 있는 둘레길에는 한 40% 정도 개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 또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동역에 내리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신미홀에는 꽃이 만발한 매화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동역에서 주말장터로 이어지는 마을을 쭉 통과해서 내려오시면은 원동마을 특산물 판매하는 부스들, 그리고 양산의 맛집이나 원동에서 나는 미나리 매실로 만들어진 많은 베이커리나 빵 만들기 체험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원동에 딸기 모종 심기 하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매실로 만들어지는 미니버거 만든 쿠킹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파가 몰리면 교통 혼잡도 우려가 되는데요. 방문객들을 위한 교통 대책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맞아요. 원동에 오실 때 가장 편리한 거는 원동역에서 기차를 이용해 오시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한데, 철도성에서 많은 등차를 한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매진이 많이 돼서 못 구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오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로 좀 오시면 좀 편리하세요. 물금에서 원동으로는 국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기 베네골 IC로 오시는 방법도 있고, 에덴빌리로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밀양 상남진 IC로 오면은 도로 정체는 조금 더 덜 하실 것 같고, 그렇게 방문하시면 저희 유유부지라고 또 많은 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저희가 조성을 해놨어요. 거기 주차하시고, 걸어서는 행사장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려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끝으로 많이들 찾아오실 수 있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양산시 승격 30주년이기도 하고 양산 방문회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오시면 매실로 만든 국수도 한 그릇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청정 지하 안반수로 키운 미나리에 삼겹살도 드실 수 있고, 볼거리 먹거리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조심해서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저희 원동에서 많이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매화 향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산문화재단 김말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9일 기본 설계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신공항 건설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앞으로 6개월간 기본 설계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해상과 연약 지반 공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도 매립 공사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에는 부산 지역 기업의 지분율이 18.3%, 참여 금액은 1조 9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2035년 하반기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도지사 경험과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당내 3호 단수 공천 인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각각 1호와 2호 단수 공천자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며 과거 도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중동 분쟁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속히 투입하고 수출 물류비 등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은 변수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이 선거 투개표 사무 등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대학교는 5일 대학생들이 투표와 개표 사무 등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모집 홍보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내 각종 선거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부산 선관위는 대학생들이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선거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농촌교육농장협의회가 5일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에 아이조화 통장사업 후원금 3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경남 농촌교육농장협의회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과 지난해 개최한 경남 농촌교육농장 홍보 페스티벌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교육재단은 아이조화 통장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남 거창군이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영화관 나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은 5일 롯데시네마 거창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사업 올해 첫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총 42회 상영에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어르신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서적 안정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롯데시네마 거창에서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김해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 정영두 예비후보에게 정책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의 미래는 인물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결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받는 장을 만들고자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 토론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하고 의제별 검증과 상호 질문, 시민 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게 7일까지 토론 수락 여부와 가능한 일정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예비후보로는 5일 오후 5시 기준 송유인, 정영두 2명입니다. 경상남도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대를 맞아 글로벌 제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4일 경남 창원시의 원전 강소기업을 찾아 SMR 글로벌 산업 육성 원전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수출 지원과 기술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SMR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남에 집적된 원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SMR 분야를 특화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5,400억 원 규모의 21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SMR 제조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통시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키우기 위한 K관광마켓 2기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을 포함해 서울 경동, 망원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국 10개 권역의 대표시장 11곳입니다. 선정된 시장에는 브랜드 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와 결제 인프라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부산 동백패스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부터 월 4만 5천 원만 내면 부산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연계해 월 4만 5천 원 초과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에 추가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는 서면역 등 주요 거점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100만 명 가입 목표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알렸습니다. 2023년 도입된 동백패스는 올해 1월 기준 가입자 81만 3천 명을 돌파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3%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조음 단계로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2조 95억 원을 투입해 6개 분야 4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창녕 남지 지점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리터당 1.6mg, 총 인해 양은 리터당 0.035mg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 처리 시설 총인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 저류 시설 설치와 폐양액 처리 개선 등 비점 오염원 관리를 확대합니다. 또 취수탑 신설과 조류 독소 검사 강화로 녹조 대응 체계도 보강할 방침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소내 하청 노동자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선 원청인 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성금과 식대 인상폭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